좋아요, 구독!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슈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비를 뚫고 잘 와주셨네요. 예, 다들 비 피해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네. 또 온대네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또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그렇죠.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시장에서의 최대 화두는 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협의체 치포일 텐데요.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취해오다가 9월 초에 열리게 될 이 예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치포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또 중국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 과연 어떤 것들인지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포라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의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과 일본, 우리나라와 미국 이렇게 네 나라가 반도체 동맹을 맺자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이제 대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이 현재 지금 이쪽에 대한 어떤 기술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지고 있죠. 물론 원천 기술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처지다 보니까 미국이 지원을 해줄 테니 다양한 지원을 해줄 테니 우리 같이 뭉쳐서 반도체 시대를 새롭게 열자라는 것들입니다. 단지 이제 미국의 어떤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치포 동맹에 들어오게 된다면 현재까지는 중국의 투자는 10년 동안 하지 말아달라. 이게 이제 미국 측의 현재까지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지금 미세한 세부 문구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공개된 언론의 내용들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언론에 공개된 것은 8월 말까지 치포 동맹에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라는 내용들이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대만과 일본은 치포 동맹에 참석을 벌써 확약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이제 참석하겠다라는 게 새로운 정부의 방침이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의지시하고 있겠다라는 것들입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을 가지고 있고 물론 또 한 군데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안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양의 반도체를 생산해내고 있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에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전 세계 10%에 달할 정도로 큰 물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단 뭐 그걸 차치하고 나도 우리나라 두 기업들의 중국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 달하고요. 여기에 이제 홍콩까지 합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50%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매출의 50%가 중국 쪽에 현재 지금 넘어가고 있고 미국향 매출은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치포 동맹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미국이 중국에 물건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신규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 약 50조 원을 투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17조 원을 올해 사업 계획상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라인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고 새로운 어떤 고도의 기술에 대한 라인을 바꿔줘야 되는데 만약에 10년 동안 중국 공장에 투자를 못 한다면 그 라인을 과연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우시 공장의 노광 장비,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네덜란드에 날아가서 장비를 좀 다오라고 했었던 그 장비입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를 고도로 정밀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장비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중국에 집어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미 하이닉스의 공장이 상당히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치포 동맹에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셈법이 복잡합니다. 지금 미국 쪽으로 가는 것들이 옳으냐,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옳으냐, 어떤 섣부른 판단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못 내놓고 있는 거고 정책 당국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정말 최첨단 산업인데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가 금지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중국의 생산 공장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쌓이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문제점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 미국의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간밤에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10억 달러 넘게 내려잡게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이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오늘 주가 좀 내림세 보여주고 네.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인 전망을 보면 물론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결이 다르긴 합니다. 이제 반도체마다 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이례적으로 엔비디아가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영업이익률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시장에 어떤 공개를 했어요. 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지금 현재 이익이 된다라면 만약에 옆에서 도와주는 것은 플러스 알파겠지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기업이 공장을 안 지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죠. 우리가 일부 미국의 치포 동맹에 들어가야 된다, 수혜를 봐야 된다라고 하시지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 그 평택 공장에 대한 증설에 대한 것들 고민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을 증설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서 과연 이익이 나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 미국의 치포 동맹에 들어가면 막대한 그 지원을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공장을 지어놓고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거든요. 꼭 지원 입고로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메모리냐 시스템 반도체, 이제 비메모리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니까 시스템인 반도체인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메모리 쪽은 조금 기울어가는 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승률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고 시스템 쪽에서는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은데 시스템 반도체 대표적인 엔비디아가 지금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일단 각 반도체 회사마다 재고 부담은 일단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 또 한 축에서 보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얘기한 게 서버 쪽에 대한 얘기도 했죠. 왜냐하면 코인 시장이 이제 거의 뭐 과거와 같은 영광을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것들이 줄고 그다음에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소비가 이쪽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 노트북도 새로 바꿔야 되고 PC도 새로 바꿔야 되는 수요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 바꾼 수요가 지금 또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때 바꾸실 분들은 이미 다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기조 효과라고 그러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군다나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이 갑자기 또 고개를 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이 좀 지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둔화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야, 경기가 안 꺾이네. 지금 파월 의장은 경기를 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꺾였네? 그럼 더 올려. 그럼 경기가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직격탄을 받는 게 뭐죠? 내구재입니다. 일단 지금 자동차 판매라든지 PC, 가전제품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반문해 보세요. 일단 경기가 불투명하고 내 월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줄이겠습니까? 일단 지금 있는 거 TV 좀 더 쓰고 냉장고 좀 더 쓰고 차 바꾸는 거 내년으로 좀 미뤄. 이렇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없어서는 못 살죠. 필요한 거긴 합니다만 과연 지금 인텔이라든지 막대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쪽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의 어떤 비교 우위를 누리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치포 자체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복잡하지만 경기 전망에 대한 것들도 지금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더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한편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 역시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다툼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좀 제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이 중국의 CATL이 받을 타격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단순히 호재를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법에서 보면 중국산 어떤 그 히토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비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미국산 제품을 쓰지 말라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돼. 그건 무역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거는 WTO에 제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CATL 물건 쓰지 마. 한국산 제품 쓰지 마. 이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한 특정 국가의 나라의 비중이 높은 거.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참 절묘한 단어를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제품을 쓰지 말라. 그 나라가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중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몇몇 나라 한 5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나라들이 히토리들이 좀 많은 나라들이에요. 공교롭게도. 그걸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CATL 배터리와 우리나라 그 극단적으로 LG 엔솔 배터리 체계가 다릅니다. 그쪽은 그 LFP 이쪽 계통이고 우리는 삼원계이기 때문에 배터리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CATL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그 완성차 업체들이 CATL 쪽에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해요. 그게 원래 가격은 싼데 거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중국에선 그게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테슬라라든지 벤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배터리를 채용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든다라면 전 세계에서 그 차 지금 현재처럼 많이 팔기 어렵다라는 거죠. 벤츠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만약에 막대하게 팔아주지 않으면 현장 많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택하기 때문에 CATL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차가 우리나라 반도체 2차 회사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것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 문제는 지금 오늘 후속 기사들이 나온 게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 상당수가 중국산 히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곤란한 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과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CATL이 물건을 못 판다고 해서 우리가 도식적으로 물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셈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수혜를 보고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글로벌 그동안의 이제 무역 상황이라든지 교류 상황들 때문에 특히 우리 같이 수출 주도형이고 중간 교역을 하고 이런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해진 게 현재까지 국내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이런 시장 점유율 경쟁을 고려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는 LFP 배터리에 대한 진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배터리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의 비중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원통형 배터리라든지 LFP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발걸음을 이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국내 배터리 관련주들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이게 당장 어떤 매출이 늘어난다 그렇게 보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큰 추세에 대한 방향을 주의를 잡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계통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 표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LFP를 쓰고 어떤 건 삼원계를 쓰고 어떤 게 원통형을 쓰고 어떤 게 파우치형을 쓰고 이거는 그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마다 전략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거리를 신중하게 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걸 쓰고 일단 지금 가볍게 해서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작은 모델에서 그 LFP를 쓰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내용이다, 도심용이다라고 하는 정도에서는 또 그런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비교 우위로 보인다라고 보이기는 어려워요. 그렇고 현재 지금 원통형 같은 경우와 파우치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이 시장이 다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하나가 이 시장을 장악해서 그것만이 독식하는 어떤 표준화가 된다,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 각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전 세계 자동차 종류만 해도 몇 가지 종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종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따져보면 수십 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맞는 배터리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SUV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승용차도 고급 승용차와 중저가와 저가형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간의 영역이 한쪽이 안 되면 다른 한쪽이 커진다라는 시각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조금 앞선 생각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배터리 시장 아직까지도 좀 성장하는 시장이고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겠다 하면서 조금 시장에서 외면받던 원통형 배터리들이 다시 뭐 주목을 받는 그런 흐름들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런 만큼 좀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두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갈등이 참 심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이 사이에서 국내 업계는 이 원자재 확보가 더더욱 중요하게 됐습니다. 특히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이 중국산 원료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국내 기업이 이 높은 중국 의존도를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기술력들이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특정 지역의 특정 뭐 제품 그 원재를 쓴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폐가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를 쓰려고 하니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히토류가 오히려 환경 파괴를 앞당기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거예요. 지금 화석 연료라고 보여지는 석유 석탄이 없어지는 것보다 히토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2000년 시대가 열리지만 히토리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2차 전지 업체에서 지금 당장 쓰는 거 외에 차세대 2차 전지에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려는 방안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요. 노하우가 쌓이고 기술력이 생긴다라면 이 부분은 일어나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먼 미래고요. 당장 아이디어로 보일 수 있는 건 저는 배터리 재활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두 업체가 최근에 상장이 됐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앞서 미국이 얘기한 자유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의 어떤 히토리를 쓰지 말라고 한다라면 그 히토리로 만들어진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나온 거는 원산지가 어디죠? 그건 판명 불가예요. 섞여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리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더 커지겠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드리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그 리사이클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또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차적인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재활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미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지금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친환경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히토류라든지 해서 환경을 해하는 상황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주식시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배터리 자체로만 시장에 좀 접근하는 것보다 폐배터리 시장으로 더 크게 넓혀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훨씬 더 유리할까요? 뭐 여러 가지 다 살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가 또 상장이 됐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시장 커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폐배터리 쪽에 매출이 확 늘어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재활용할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이제 쌓일 것으로 보여지고 또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수혜를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자체는 커진다.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일부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은 지금 2차 전지를 열심히 각 기업들이 생산해내고 있고 전기차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멘트, 그러니까 이런 단기적인 어떤 시각 저는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결국 2차 전지 지금 소재 업체들이 다시 지금 주가가 막 뿜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 쪽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첨단 소재 사업부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높아지면서 또 그 결국 소재 업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주가가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각 기업들이 뭘 하느냐도 첫 번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어떻게 높게 끌고 가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회사가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익을 내? 라고 본다라면 거기에 답변을 주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